자, 최근 중국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른바 탕핑주의라는 말이 빠르게 SNS를 타고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재미있는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최근 과잉 경쟁 사회의 피로에 지쳐버려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귀여운 고양이 그림과 함께 우스꽝스러운 남자가 뒤로 이렇게 게으르게 누워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요즘 SNS에서 탕핑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감히 이 몸이 일어나게 하려고 이번 생에는 안 될걸, 뭐 이런 재밌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기는 게으른데 나름대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게으른 인생을 사는 거다.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마냥 한번 이렇게 귀엽게 우습게 보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중국 젊은이들의 어떤 사회적인 피로감 호소, 분노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국 베이징에서는 지난 2010년, 11년 이때부터 이제 최근 약 1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집값뿐만 아니라 물가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수많은 것들의 가격이 급격하게 향상되는 반면에 이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과 물가는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대급부로 어떤 현상이 따라오냐면은 월급을 받기 위한 임금 근로의 가치, 노동의 가치도 함께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월급 받는 액수는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한데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 10년 동안 집값이나 물값은 이제 물가는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현타라는 게 오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무기력증에 빠진다라는 거죠. 우리 세대에 진짜 뼈 빠지게 일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배 세대들과는 달리 성실한 노동 그리고 근로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등의 장기적인 인생 플랜이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흔히 말하는 욜로족이니 삼포세대니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한국의 욜로족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그래도 자동차를 좀 무리해가지고 질러버린다든지 사치품이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든 어쨌든 지금 당장의 행복을 최우선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욜로족이라는 것은 뭐 고만고만한 일자리를 계속 다닐지언정 이제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서 오늘 당장의 행복한 소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돈은 못 모으니까 대신에 뭐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 등 장기적인 인생 플랜을 포기하겠다. 대신 지금 당장 이렇게 행복한 소비를 하면서 살겠다.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우리나라 욜로족의 개념입니다만, 자, 그런데 중국의 탕핑족 현상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무기력증의 레벨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생존 유지를 위한 소비만 할 뿐 나머지 잡다하게 돈 나가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포기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치고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갔다 오는 단순 일용직도 괜찮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나 어차피 큰 비전도 없는데 회사나 거대 조직의 그런 일개 소모품, 또 부속품이 되는 인생은 이제 지쳤다, 거부하겠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단순한 일을 하면서 최소한도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대부분의 어떤 이제 힘든 인생의 그런 과업들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멀리 가가지고 남의 나라 걱정만 할 일이 아닌 게 사실 우리나라도 피차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면 경제 장기 불황이 심각해지고 기업에서 별 필요도 없는 온갖 과잉 스펙들을 과다하게 요구하면서 과잉 경쟁에 지쳐버린 젊은이들 중에서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계속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는 이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많이 쓰는 말입니다.
사실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언론과 SNS에서도 많이 패러디가 되고 있는 표현인데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낱말할 처지가 아니라 탕핑족과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이런 독특한 현상, 사회적인 현상, 경제 현상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도 매우 깊게 관심 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꾼들이 일을 해야지만 경제가 돌아가기 마련인데 일꾼들이 총파업을 해버리고 일꾼의 생활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커다란 타격이 될 거라는 그런 해외 언론들의 관측이 나오는 이유죠. 저 혼자만의 어떤 예측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언론이 전부 다 지금 이거를 이제 그렇게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어요.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자, 선대 세대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도 그저 묵묵하게 하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었죠. 하지만 이제 젊은 층은 이런 어떤 헌신적인 고통은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고학력 그리고 중산층 집안에 먹고 살만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은 생각과 철학,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윗세대들이 겪었던 그 육체적인 고통이나 고난,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통과는 성질이 조금 다르지만 지금은 또 대신에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평균 눈높이가 달라진 겁니다. 웬만큼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 여기서 어떤 노동소득, 근로소득으로 도저히 내 집 마련을 하고 인생 장기계획 플랜 준비가 안 되니까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뼈가 빠지게 책을 보고 스펙을 쌓아봤자 나보다 무능력한 상관들 밑에서 굽실거리고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직장에서 고작 해야 하는 일이라고는 결국 단순 반복의 그런 소모적인 업무들, 자기는 거대 조직의 일개 부속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현타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중국의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정부패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영 소유의 그런 국영 기업들이고 또 뭐 끼케야 또 이제 지자체, 그 나라 도시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자, 때문에 공산당의 끈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리저리 국부를 빼돌릴 방법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산당의 연줄이 없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이런 처지에 이제 지치고 염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도 여기 보시면 고위층 간부 한 명의 재산이 무려 15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재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규모예요.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결국은 월급 받는 공무원인 거는 똑같을 텐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공무원의 재산이 대한민국의 10대, 20대 재벌 안에 포함될 정도로 무지막지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선진 강군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군 비리도 중국에서는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벌써 7년이 넘어가는 자료인데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미 중국의 한 장군의 별장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저는 저때 당시에도 저 뉴스를 정확하게 봤어요. 비리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3조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3조 원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냐면 수십 명이 넘는 첩을 거느리고 또 중국 각지 전국에다가 열댓 개가 넘어가는 호화로운 별장들을 도시마다 소유했다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뇌물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뇌물만 어느 정도였냐면 트럭 4대 분량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나라가 이 지경이다 보니까 용돈이 나올 구석이 많은 노른자 보직에 들어가 있는 중하급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각종 인허가 그리고 눈을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 등을 빌미로 일개 지방공무원의 집에서 현금 다발이 무려 175억 원이나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현금이 175억이래요. 현금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이렇듯 오늘날 중국의 경제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더불어서 소득 불균형 문제가 계속해서 겹으로 겹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무기력증과 패배감은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에게는 어떤 착실한 노동과 근로, 회사 생활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말 그대로 생명 유지만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과 여가에만 만족을 하겠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래층이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쳐야 상류층과 기득권층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법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하층민들이 노력 그 자체를 포기해버리기 시작하면서 복지 수급에다 기대고 이래버리면은 이제 사회가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임금 노동 근로의 저하가 근로가치의 저하가 이렇게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 일꾼들, 컴퓨터 게임에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은 그 일벌레들은 놀랍게도 그 쳇바퀴가 굴러가는 삶 자체를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거부를 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가 퇴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상류 기득권층의 수탈 대상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그래도 탕핑주의 이래가지고 탕핑주의가 검색이 안 되도록 가로막고 있고 또 이런 자료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못하게 통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지금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오죠. 이러면 이럴수록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반발 심리에 의해 더더욱 이제 이 탕핑주의 유행에 대해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저와 함께 중국 경제의 어떤 청년들,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새로운 현상, 탕핑주의를 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 사건은 우리 한국도 딱히 낱말을 할 처지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